안녕하십니까. 광고공부 특강의 주일입니다. 네, 더웠던 한 주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녹화를 지금 6월 9일 수업일 전날 밤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엄청 더웠던 것 같습니다. 서울도 32도가 넘고 뭐 대구는 37도가 또 넘었다라고 좀 하는 거 보니까 폭염주의보까지 오고요. 여하튼 뭐 코로나가 아직 진정세로 접어들지도 못했는데 또 더위까지 찾아와서 아마 마스크 쓰기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들 벌써 13주 차가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종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그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 다시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확한 것은 아마 주말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릴 텐데, 일전에도 저희가 그 6월 이후에 저희가 자녀 평가와 그다음에 기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기말 시험을 대면으로 치르고자 했으나 일단 학교의 방침이 이번 주 초에 일단 전달이 되어져서 일단 비접촉, 비대면 시험을 일단은 좀 원칙으로 한다고 하십니다. 대면 시험을 치르게 되게 되면 수강생의 70% 이상의 또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부분을 또 챙겨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준비하는 학교 측이나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다소 뭐 예상은 했던 거긴 합니다만, 저희가 부득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저희가 학기를 마무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말고사 관련해서 일단 온라인으로 아마 저희가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전달을 드릴 거고요. 일단 날짜는 저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4월 15일 날 총선 때 휴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일이 보강 주차입니다. 그래서 1일 날 일단은 저희가 시험을 치를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대는 아마 수업 시간대에 그냥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정들을 또 어떻게 개인적인 일정들을 어떻게 잡으실지 몰라서 7월 1일 날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 제가 그 이 클래스에 제가 주말 다음 주 수업 전까지 공유 드릴 때 공유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월 1일 수업 시간에 저희가 3시 반 수업이니까 3시 반이나 4시쯤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일단 준비를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아마 걱정하시는 학생들이 많긴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제가 나름대로의 또 방안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공유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포함해서 아마 강의가 3번 정도, 3주 정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광고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시장 환경에 대한 변화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미디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전반 후반 영상을 각각 35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를 할 건데, 혹시라도 미디어 부분이 조금 길어져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항상 좀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미디어 파트이다 보니까 길어지게 되면 저희가 다음 주 광고와 심리학 할 때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이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야심차게 외부 특강까지도 기획을 했긴 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저희가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아쉬운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과제에 대한 리뷰로 대처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제가 마지막 주차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4학년 뭐 거의 이제 학기를 또 아니면 또 이제 그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마무리해서 좀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저희들 오늘 미디어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제가 출석 미션 과제를 좀 드렸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또 그다음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지난주 마지막 저희 그 적소이론 나왔던 마지막 페이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전반부 영상에선 TV 시청에 대한 부분들, TV 광고, 그러니까 TV 시청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뉴스를 어떤 접하는 경로로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TV 광고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뭐 워낙에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는 시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겠냐, TV 광고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왔긴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총량을 줄이자는 얘기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저희가 집행재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또 한 번으로는 또 어떤 학생이 되게 좀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하셨는데, TV만의 어떤 그런 그 차별화된 다른 매체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컨텐츠,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TV 광고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뭐, 이래서 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롭게, 모방이란 뜻입니다만, 뭐, 영화를 차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TV만의 장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다른 매체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차별성이 있는 그런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시는 학생이 있고요. 또 모바일과 연동되는 광고 상품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크로스 미디어랩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만약에 코바코가 온라인 미디어까지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연동되는 상품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QR 코드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저희가 TV도 이제 아날로그에서 전부 다 케이블까지 해서 디지털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인터랙션 광고죠. 상호작용이 가능한 뭐 광고 형태들도 그러니까 즉 고객이 소비자가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광고 형태들도 가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지금 사실 이건 약간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간접 광고 내지 PPL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직접 광고보다는 자연스럽게 뭐 일종의 우리가 뭐 그러니까 요즘에 디지털로 따지면 네이티브 광고 같은 뭐 형태일 수도 있겠죠. 컨텐츠 내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광고들 자연스럽게. 근데 뭐 워낙에 좀 뭐 너무나 좀 뭐 사실 PPL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또 뭐 예능이나 그다음에 특히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시청자들의 불편한 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TV 광고를 좀 한번 이게 심폐소생을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반부 영상에선 적소이론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과 지면 외에 좀 더 우리가 그 뭔가 어떤 자원들이 일단 경쟁 관계에 있을까라는 또 아니면 어떤 것들이 좀 더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뭐 이제 좀뭐 그러니까 구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 대부분 컨텐츠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이제 킬러 컨텐츠죠. 결국에는 저희가 공간, 시간, 지면 얘기 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들, 시청자들의 어떤 눈을 또 아니면 뭐 우리가 모티즌 또 네티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아니면 옥외 같으면 자, 만약에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지하철 이용객들, 또 아니면 버스를 이용한다면 버스 이용객들의 어떤 시선 같은 것들을 좀 끌 수 있게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바로 다채널 다매체 시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의 연결고리는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미디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많은 미디어들이 있지만 뭐 다채널 다매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을 시청자들 그다음에 모티즌들 네티즌들을 좀 더 이게 어떤 그런 컨텐츠나 그다음에 뭐 저희는 중요한 게 광고이다 보니까 광고에 노출해서 뭔가 주의를 끌고 그다음에 또 기억하게끔 하는 그런 가장 큰 요소가 결국에는 컨텐츠라고 뭐 총칭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뭐 굉장히 뭐 아마 제가 작년에 우리 그 학생들과 그 여러분들 뭐 저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뭐 몇 분 계십니다만 킬러 컨텐츠라는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감동을 준다든가 뭐 재미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도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같이 뭐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뭐 다른 건 아니라 의식과 공감에 대한 이야기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컨텐츠하고도 뭐 크게 뭐 이게 일맥상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뭐 감동 재미 얘기했었습니다만 뭔가 공감할 수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랑 사람과.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날씨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좀 차별화된다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5개에서는 가끔씩 외국 사례에 좀 등장을 합니다만 날씨에 따라서 맑은 날과 뭐 비 오는 날에 따라서 업종이나 또 광고 주에 따라 브랜드가 좀 차별화되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비와 관련돼 있는 클라이언트가 뭐 이렇게 뭐 광고들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역시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크린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TV 시청자들에게는 그러니까 TV로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건데 가끔씩 뭐 물론 지금은 스마트폰이 사이즈가 좀 크시긴 했죠. 커지긴 했죠. 인치수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이즈가 TV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또 PC보다는 크지 않다 보니까 일단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스크린의 어떤 그런 사이즈에 따라서도 아니면 스크린 내에서의 광고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크기? 여러분들 물론 이제 모바일에서도 전면 광고, 그다음에 PC에서도 전면 광고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띠배너라든가 뭐 약간 팝업창이었던 그런 광고들, 그러니까 지면을 다 풀로 차지하지 않는 광고들이 좀 많잖아요. 하지만 지상파 같은 경우 뭐 케이블 방송 영역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스크린 자체를 어떤 지면을 다 활용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 차별점들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 여러 학생들이 또 얘기를 해주셔갖고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매체가 지금 적소리론 소개하면서 자, 굉장히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매체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 광고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컨텐츠랑 또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광고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지면과 시간과 공간이 있다 한다면 훨씬 더 광고에 대한 노출이 더 훨씬 많이 될 텐데 이게 법적인 테두리가 됐던 아니면 우리가 그 시청자들의 어떤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회피에 의해서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광고가 선택받지 못할 그런 회피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어보이던스. 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적소이론에서 굉장히 외형적인 어떤 미디어에 대한 어떤 자체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이제 배웠던 크리에이티브 관련해서 그만큼 매체가 늘어나면서 자,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의미도 있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게 저희가 지난주 출석 미션 과제로 여러분들이 내용 주신 것들을 제가 지금 의미 있다라고 판단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 하고요. 자, 이제 미디어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는 자, 우리가 지상파밖에 없을 사드 매체밖에 없을 시절에는 그 하나하나가 어떤 사업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사실은 물론 당연히 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좀 뭐 확대의 폭이 넓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기존의 사대 매체 외에, 그 다음에 온라인 또 모바일 플랫폼들이, 그러니까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가 생기면서 점점 이제 브랜드화가 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미디어도 역시 하나의 브랜드를 갖게 되는, 자, 이런 어떤 형태로, 자, 지금 계속해서 자, 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딱히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진 않긴 합니다만, 하여튼 시장을 좀 키워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경쟁 관계가 더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 브로드캐스팅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지상파 외에, 그 다음에 케이블도, 그 다음에 등장을 했고, 시기적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IPTV, 그 다음에 종편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IPTV도 아시는 것처럼 이동통신 3사가 일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 KT에서 하고 있는 올레TV, 그 다음에 SK에서 하고 있는 BTV, 그 다음에 LG는 U 플러스 TV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저희가, 매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한 학기를 공부하는 그런, 저희가 또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은 조금 피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IPTV 3사도
자, 굉장히 통신 시장의 어떤 과부하로 인해서 시장의 정체로 인해서 자, 새로운 사업에 자, 방송 통신 사업자가 자, 방송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영역이 확대가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자, 뭔가 차별화된 자, 항상 늘 얘기하지만 자, 뭐든지 자, 제품과 서비스는 뭐부터 시작한다. 마케팅의 가장 기본 자, 네이밍 그러니까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도 한 번씩 한번 의미를 한번 분석해 봤죠. 그래서 올레 TV, BTV, 유플러스 TV를 만들었고요. 이름을 지었고요. 명명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모바일 단으로 넘어가서 디지털로 넘어가면,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도 원래 처음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출발했죠. 하지만, 자,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기업의 이름도 역시 페이스북으로, 자, 돼서 똑같이, 기업명과, 자, 브랜드명이 일치하고 있는 어떤 형태들도 역시, 자, 새로운 하나의 브랜드이자 또 비즈니스 모델로 좀 일단,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죠. 저도 지금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떠라 안 뜨고 있네요. 잠시만요. 네, 말을 조금 안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뭐 카카오톡은 여러분들 뭐 메신저로서 뭐 거의 대한민국에서 쓰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 보편적인 하나의 우리 브랜드 자 그런 플랫폼이 됐죠. 자 마찬가지로 자 카카오도 역시 시작 자체는 하나의 어플로 시작했다라는 거 메신저 어플로 하지만 자 다음 자 이 기본적인 온라인 회사까지 같이 합병 뭐 M&A 하면서 자 사명을 카카오로 바꿀 정도로 굉장히 메신저의 가장 대명사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쓰고 계신 그런 어플이죠. 역시 브랜드화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글에서 자, 인수하고 자, 지금은 자, 굉장히 MCN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장 큰 그러니까 유튜버라고 하는 새로운 직종까지 만들어낸 자, 그런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또 일반인들을 어떤 크리에이터로서 그다음에 1인 미디어로서 발전시키게 한 가장 큰 자, 어떤 동기부여를 한 자, 그런 브랜드이죠. 자, 그리고 티빙은 자, 이제 모바일 플랫폼, 자, CJ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 케이블 회사가 방송만 했는데 점점 뭐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유튜브 같이 자,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자, 그런 뭐 모바일 플랫폼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 관계에서 역시 자, 만들어냈죠. 자, CJ에서 갖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고, 자,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지금 플랫폼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 비즈니스, 매체들이 과거에 사대 매체 때와 신문 다 이름들이 있었죠.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신문사들이 이름이 있었고, KBS, MBC, SBS 다 있었죠. 하지만 이것들이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지금은, 자, 뭐든지 플랫폼이라는 말을, 자, 중심으로, 자, 비즈니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은 뭐, 저희가 나중에 좀 기회가 혹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학기 때 설명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플랫폼이 기차역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평택역, 그러면 뭐 아시는 것처럼 다 이용 많이 하시는데 자 단순하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자 기차가 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먹거리 그쵸 그다음에 또 때로는 뭐 볼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체험거리들 또 아니면 자 은행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타 어떤 생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업종이나, 그 다음에 그런 비즈니스들이 들어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의 플랫폼 개념으로,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자, 발생시키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형과 무형과 상관없이. 그래서, 자,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의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자, 넷플릭스가 또 최근에 많은 지형들을 바꿨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오면서 더더욱 어떤 그런 이용자의 어떤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뭐 왓챠나 그다음에 웨이브 같은 것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자, 외국의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국내에서 국내 브랜드들끼리만 경쟁했다면 국내 미디어만 경쟁했다면 자, 이제는 뭐 방금 얘기했던 페이스북이나 뭐 그다음에 유튜브나 자, 이렇게 또 아니면 넷플릭스 여기에 또 물론 뭐 트위터도 있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자, 외국의 글로벌 미디어 회사들 또 플랫폼 회사가 또 국내에 또 진입을 하면서 저희도 꼭 역시 방어해낼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또 해외로 저희가 또 역으로 또, 자, 뭔가, 또뭐 수출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유저를 좀 넓혀가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브랜드라는 개념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미디어의 발달과 이론적인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소개해드렸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업버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맥루한의 매체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 지금 논문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술이 발달하면 매체화가 되게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이 복잡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맥루하는 이제 기술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사고와 생각들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확대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일단 잠깐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디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는 말과 텍스트, 사진, 영상.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주로 텍스트와 또 내지는 사진으로 좀 지금 보고 계시죠. 물론 가끔씩 영상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제가 지금 말로 지금 그쵸? 또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의 어떤 그런 표현 미디어,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표현 미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크리에이티브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미디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어떤 컨텍스트 아니면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각자 하나하나 말, 텍스트, 사진 하나하나를 하나의 표현 미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MP3가 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카, 똑딱이라고도 얘기했던, 디카, 이건 사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MP3는 음악, 이렇게 음성, 여기 이제 빠져 있긴 합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아이폰 나오기 전에 아이팟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만 되지 않고 모든 기능을 다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뭔가 다양한 표현 미디어를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다 구현해내는 것들을 일종의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다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과거에는 따로따로였다면 지금은 기술로 다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결국엔 아까 얘가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구두로만 설명을 하거나 또 아니면 아무 말도 없이 텍스트만 갖고 뭐 그냥 보여드리거나 사진만 보여드리면 물론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주로 하긴 합니다만 특수한 경우이고요. 아마 좀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이해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이해를 떠나서 일단은 듣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그런 기술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대면하지 않다 하더라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기술은 이제 인쇄술을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 이긴 합니다만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 미디어가 확장이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쭉 우리가 미디어도 하나의 비즈니스라면서 브랜드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전달 미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올해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은 여태까지 컨텐츠, 메시지에 대한 것만 있다라고 하면 표현 미디어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이제 제가 미디어의 유형도 하나의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가 접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표현 미디어 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매체가 늘어나고 다채는 다매체가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전달 미디어가 발달하고 다양화됐다는 얘기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모든 뭐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경제들을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런 어떤 전달 미디어들과 이런 표현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매체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어의 어떤 그런 중요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단순하게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기술만 발달한다고 해서 미디어가 발달하는 것도 또 결코 아니에요. 즉, 사회적인 구성원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더불어 살고 있는, 뭐, 국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학교일 수도 있고요. 뭐 저희로 따지면 지금 현재 21명의 저희 수업을 듣는, 광고 홍보 특강을 듣는, 학생들, 로 사실 한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들과의,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그런 함의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합의가 분명히 또 전제로 해야지만 미디어가 발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발달과 역사인데요.
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본 건데요. 자,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미디어는 기술,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 기술에 따라서, 자, 계속 진보하고 있었는데, 역시 역사도, 그러니까 뭐 미디어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영역인, 자, 역사도 역시 그렇게 같이 기술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두 가지로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결정론은, 자, 베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사회적인 구성론은, 자, 토마스 쿤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자, 이런 겁니다. 기술 결정론은 아까 제가 앞서서 기술의 우리 뭐 맥루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기술만 있으면 자,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일단 보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자, 이게 잠깐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고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하지만 사회적인 구성론은 야, 기술만 갖고는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 얘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 제가 잠깐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과연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그 기술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니까 동의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인 맥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회적인 이해관계라고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봅시다. 요즘에 CCTV에 대한 얘기, 제가 설명을 제일 많이 듣는 비유를 들고 있는 것들인데,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에서 우리 이제 우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했죠. 아이가 갔다 왔는데 뭐 멍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평상시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든가,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검증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증거가 없다는 거죠. 아이의 어떤 그런 흔적밖에 없는데, 자, 그게 뭐 넘어져서 뭐 난 거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자, 의무적으로, 자, CCTV를 이제 달았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전부터 사실은 고화질급에, 자, 이미 CCTV는, 자, 폐쇄로 TV는 있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가 대면 수업인데 강의실에 만약에 CCTV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일단은 뭐 어떤 소위 해서 약간 죄송합니다만 네거티브한 어떤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모니터링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나 아니면 약간의 좀 뭐 굉장히 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학습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또 거꾸로 이제 우리가 구성원들이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뭐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또는 교직원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이런 이유로 자, 우리가 뭐 이거 CCTV를 도입해야 돼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사실 기술결정론과 사회적 구성론 뭐가 맞다라기보다는 두 개가 다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CCTV가 처음 생긴 거는 뭐냐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잡아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CCTV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고퀄리티의 어떤 그런 CCTV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자, 그때는 뭐예요? 자,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요. 야, 이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 꼭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그러니까 색출해가지고 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돼라고 하지만 잡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순찰을 돌거나 직접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없었는데, 자, 뭐냐면 기술이 없어도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기술이 자, 생김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사회적인 자, 그런 구성원들이 자,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 우리가 고도화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자, 쓸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미디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미디어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거나 어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다라면 자, 그 미디어는 역시 역사적으로 볼 때 자, 진보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대면 수업이었으면 제가 한번 이렇게 아마 보신 분들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 수업을 제가 할 때마다 미디어 할 때는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리면서 굉장히 저희가 SMCR 모델에도 충실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와 컨텐츠를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영화가 한 편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 수업 시작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저희 이 수업의 목적은 뭐다?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배워왔던 지식들을, 자, 광고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서 하게 되던 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 일상에서 한번 써먹는다 편이 그렇긴 합니다만, 자,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보다 내 거화를 하면 되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도 보셔도 전혀 무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러브 액츄얼리는, 자, 우리가 2003년도에 자, 처음 개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로맨틱 코미디의 로코라고 하죠. 자, 대명사처럼 레전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한번 리메이크 상영, 리메이크는 아니겠군요. 다시 재상영이 되는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리고 항상, 찬바람이 불면, 또 겨울이 되면,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자, 어김없이, 자, 어떤 식으로든 소개가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옴니버스식으로 5개의 영화들이, 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이 전체 다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유무녀를 사랑한, 자, 우리 싱글남의 어떤 그런 사랑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링크를 제가 따로 걸지는 않았는데 한번 러브 액츄얼리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치워보시면 아마 뭐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앤드류 링컨이라고 하는, 자, 그런 배우가 남자 배우 이름이거든요.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뒷모습이 이제 우리 상대방 이제 우리 품젤리엇입니다. 유부녀이신데, 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자, 근데 일단은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앤드류 링컨이라고 하는, 자, 이 배우가 일단 도화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쓰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디어 개념입니다. 그렇죠? 아날로그 매체에 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디어 도화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썼고요. 스케치북. 그리고 To me you are perfect라고 해서 이제 카피를 썼죠. 자,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 장이 쭉 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랑 고백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 이걸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뭐 마트나 그다음에 문방구에 도화지가 뭐 아니 스케치북이 동났다 할 정도로 자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건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도 한번 써먹으라고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약간 얘기를 해보긴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그대로 쓴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효과가 있을지 뭐 요즘에 뭐 워낙에 뭐 레트로다 뭐 뉴트럴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되게 고전적인 방식이죠. 그 방식인데 자 이제 이 배우가 그때 아까 잠깐 우리가 표현 미디어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때만 해도 이제 멀티미디어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도화지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 자그 다음에 말로 따라 하지 않았어요. 말 대신에 이제 음악과 사실 어떤 텍스트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음악도 보시는 것처럼 자 카세트 자 테이프 레코더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어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자 그런 자 우리 오디오 기기죠. 자 오디오 디바이스이고요. 미디어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물론 음악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사운드. 자 결국은 미디어는 카세트 플레이어예요. 카세트 플레이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잠깐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먼저 순서가 좀 약간 바뀌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자, 이제 계속해서, 자, 가슴 아파도 당신 사랑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미디어는 아까 도화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메시지는 러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에 대한 메시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자, 좀 뜬금없긴 합니다만, 지금 태블릿 PC가 툭 떴어요. 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 이 당시 2003년도에, 그러니까 실제로, 자, 앤드류 링컨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화지 따로, 그 다음에 전축, 그러니까 오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따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손으로 열심히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은, 자, 우리가, 자, 표현 미디어가, 자, 표현해낼 수 있는 전달 미디어가 전부 다 달랐기 때문에, 자, 각자 썼더라면 되게 불편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 지금 보시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잖아요. 한번 사랑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 뭐 연인에게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한번 해본다라면 자 이렇게 태블릿 PC 정도로 이제 바꿔서 왜냐하면 기술이 이제 디벨롭이 됐잖아요. 자 진보가 됐고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이 태블릿 PC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 텍스트도 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사운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배경음악도 막 바꿔가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자 보시는 자 카피도 굉장히 다양한 서체에 또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효과를 줘가지고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아마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과거의 방식이 잘못됐다 나쁘다 아니면은 뭐 약간 좀 뭐 올드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이 배우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최상의 컨디션의 자,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해내고 그 다음에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자, 보시는 하단에 자, 태블릿 PC처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임팩트 있게 자, 상대방에게 자, 이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제가 SMCR 모델, 센더는 자, 저 남자 배우, 자, 미디어는 자, 그다음 메시지는 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To me you are perfect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채널,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자, 카세트 플레이어, 도화지 이런 게 있었다면 자, 지금 태블릿 PC 이런 거고요. 리시버는 당연히 상대방 자, 우리 배우가 되겠죠. 여성분. 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과연 자, 샌더 입장에서 리시버에게 어떠한 미디어와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와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자, 광고에도 접목이 되고 여러분 일상에도 접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메시지에 대한 크리에이티브도 당연히 중요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자, 미디어에 대한 크리에이티브도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되게 뭐 뒤에 여러 가지 나오긴 합니다만, 자,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도, 자, 온오프에 상관없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 차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페이지였고요. 자, 시간이 이것만 했는데도 35분이 넘어갔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 멀티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한 페이지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와 미디어 프로세스라고 돼 있는데, 뭐 이미 여러분들이, 자, 아마 아시는, 제가 방금 SMC라는 모델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그걸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샌더, 자, 아까 우리 앤드류 링컨 배우 얘기했었죠. 메시지는, 자,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메시지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 도구는, 자, 오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자, 그 다음에 도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죄송합니다.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일 거고요. 뭐 지금 뭐 스마트폰도 뭐 워낙에 또 좋아지고 있으니까 역시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리시버는 상대방이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자, 러셀이 얘기했던 자, SMCR 모델 가장 전형적인 자, 커뮤니케이션 모델인 거고요. 우리가 광고적인 측면에서 피드백 받는 거죠. 자, 피드백 받아서 다시 항상 얘기했지만 샌더와 리시버는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샌더가 이제 광고주의 입장에서 아까는 이제 제가 일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다면 광고에 대해서 광고로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샌더는 클라이언트고요. 자, 그래서 광고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이나 어떤 브랜드일 거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메시지는, 자, 우리가 당연히 커머셜 메시지, C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광고 메시지. 자, 그 다음에 채널은, 자, 미디어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자꾸 제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미디어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는, 자, 메인 타겟, 서브 타겟 얘기 많이 하죠. 자, 우리가, 자, 컨슈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컨슈머는 내 브랜드를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면, 자, 타겟은 좀 더 이제 층을 좁힌 거죠. 확실하게 관역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관역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들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요걸 같이 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자, 앞으로 현업에서 잘 광고에도 적용하고 PR에도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 또 중요한 거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컨서머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죠.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수단과 도구 또 전달 미디어에 해당되는 자, 이건 표현 미디어고요. 네, 전달 미디어인 자, 미디어에도 역시 자, 크리에이티브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자, 들어갈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전반부 영상 보시고요. 일단 후반부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영상 수고하셨습니다.